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김어게인 그런데 지금 특검 수사로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가 그동안 각종 명품을 받아온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김 씨를 향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민주당에서는 김 씨가 결국에는 국정 실세였다, 비제로였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참 의리가 없는데 왜 윤 어게인만 외치느냐? 김 씨가 더 중요하고 실세 같으니까 김건희 어게인도 함께 외쳐라.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예, 김 어게인도 외쳐라. 지금 국민의힘이 당대표 뽑는 선거가 한창이고 윤 어게인 진영의 입김이 꽤 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반영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당내 이제 찬탄파 입장에서는 윤 어게인 세력들의 자업자득이다. 저런 비판을 받는 건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윤희숙 혁신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건희 씨 관련 기괴하고 참담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 어게인을 외치는 후보는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전당대회에 출마한 청년 최고위원은 김건희 씨는 간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종북 목사에게 디올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야말로 간첩입니다. 어줍잖은 반중으로 건희 어게인 하지 마십시오. 예.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애초에 디올백 수수 사건 논란이 컸는데 이번 특검하면서 이거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사건으로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김건희 씨 논란의 대명사는 그 디올백 수수 사건이었죠. 특히 이와 관련돼서 아주 유명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먼저 그 유명한 발언 들어보시죠. 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이 파우치. 네네. 외국 회사 그 조그마한 백이죠. 네. 그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결과적으로 수천만 원대의 목걸이나 시계, 팔찌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디올백은 정말 조그마한 게 맞는 표현이 아니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어제였죠. 저희가 보도했던 그 고가 바쉐론 시계를 구매 대행했다고 주장하는 그 신 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해외 순방에 가서 다른 그 정상 부인들과 비교해서 혼자만 보석이 없어서 엠버러스했다.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이제 보석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김 씨는 윤석열 정부 초기였습니다. 투표소에 갈 때도 저렇게 고가의 디올 셔츠를 입었고 또 극장에 가서 영화 보러 갈 때도 저렇게 그 반클라프 아펠 팔찌 추정되는 팔찌를 착용했기 때문에 해외 순방에 대비해서 보석이나 명품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예. 반클리프죠. 예. 반클라프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헷갈립니다. 예. 이런 브랜드들이 무슨 죄인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특검 안 했으면 이런 거 다 묻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하네요. 다음 이슈는요?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억울한 추경호. 내란 특검이 지금 12.3 계엄 당시 국민의힘 안에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이 있는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였죠. 추경호 의원이 오늘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일 밤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에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옮겼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윤 전 대통령과 당시에 통화해서 계엄 공모를 했다면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게 해서 표결을 방해하면 되는데 왜 국회로 변경을 했겠느냐. 계속 당사에 머물렀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바는 통화는 했다. 윤 전 대통령하고요. 그런데 공모한 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은 정반대로 행동했다라는 건데 글쎄요.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당시 12.3 당일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 단체 대회방 그 텔레그램을 잠깐 보시면 맨 처음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공지한 곳은 국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다시 당사로 바뀌었고 또 실제 추경호 의원이 주장한 대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였던 11시 33분에는 국회 예결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이후에는 당사 3층으로 보시는 것처럼 여러 차례 의총 장소가 바뀌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공식적으로 계엄에는 반대한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자, 만약에 그렇다면 맨 처음부터 국회로 모였다면 어땠을 것이냐? 그렇다면 계엄 해제 표결도 더 빨리 이루어졌을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 대화방을 보면 이미 국회가 계엄군 등에서 이 통제가 이미 돼버렸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 이런 말들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때문에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 의총 장소를 변동한 것은 국회 출입이 통제된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진 조치였고, 자, 의총 소집 안내는 단체방이 아니라 문자를 통해서 해왔다라고 이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만 그렇더라도 저희가 알다시피 이미 국민의힘 의원 중에 18명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예.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그날 밤 원내 지도부의 지휘 체계가 일사불란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분명히 사실로 남아 있고, 결국에는 특검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면 국회로 가는 게 맞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오락가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바로 다 국회로 갔었죠. 그랬죠.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